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네. 진짜 편할까? 네. 한 회사에서 23년째 일하고 있는 트렌드 전문가 윤덕한입니다. 심지어 문화심리학 박사입니다. 그 일상에서 이제 돌아다니거나 이거 유행인가? 이렇게 얼핏 들어가는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주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화될 건지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지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하루에 이렇게 저를 배송해 주신 어르신께 3,800원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택시 타셨구만요. 하루에 왕복 출퇴근 비용으로 2,700원, 자판기 커피로 300원, 이 정도면 괜찮나요? 그랬더니 굿, 뭐 이런 식의 평가도 해주고 자기가 하루 동안에 썼던 비용들을 올리고 평가받습니다. 욕을 먹거나. 둘 중 어느 경우에도 사람들은 하루를 평가받고 평가하고 이러면서 이 활동들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끌고 나가고 끝에는 우리는 거지입니다라고 외치고 끝나고 되게 독특한 현상이죠. 근데 이 현상은 작년부터 2022년 한 6월, 7월부터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는 게 엄청 유행했는데 여기서 파생된 현상입니다. 물가가 이제 고물가로 확 뛰기 시작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큰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도 하고 자산도 마련했던 사람들이 이제 부채 부담을 안기 시작해가지고 초비 지출을 아끼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무지출을 하나의 챌린지, 도전 과제로 삼고 여기서 이제 확장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이슈가 4050이 잘 이해 못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40대나 50대, 60대들은 돈을 아낀다는 건 사람 인간관계를 축소하는 거를 뜻하고 이게 약간 일상생활에 위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게 기본적으로 외부에 드러내는 거가 좀 부담스러운 사실이에요. 자기가 없이 사는 것들이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되는 세상인데 4050은 없이 사는 형편을 드러낸다는 게 좀 신기하네, 이런 현상이. 하루 빵원으로 사는 그걸 하나 미션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해지려면 동료가 필요합니다. 자기랑 같이 돈을 아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거지방을 만드는 거죠. 약간 왜곡된 능력주의 폐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최근의 능력주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뭐냐면 현재의 가난이나 이런 그 경제적 어려움의 결과를 개인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를 능력주의에서 이렇게 파생하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 많아요. 스스로한테 자기 혐오에 가까운 표현들을 스스로한테 붙이는 거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이거밖에 못한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은 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식의 능력주의에 대한 파생되는 표현들은 지속되면 안 되는 표현이죠. 결과적으로 모든 빈곤 문제가 개인이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많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랑 좀 별개인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모두 다 이쪽으로 다 표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부나 어떤 식의 이제 이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는 쪽에서는 아예 이제 방기하게 되니까 이거 문제는 좀 심각하죠, 장기적으로. 흥미롭게도 이게 작년 또 최근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플렉스랑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플렉스는 막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쓰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가 되게 희소한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루에 영원 쓰기는 정말 힘들어요. 밥부터 식사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비라든지 고정비 빼고 변동비를 영원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웬만해서는 걸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고 웬만해서는 끼니를 외부의 힘을 빌려서거나 아니면 있는 뭔가로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랑 플렉스 경험 둘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희소한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 거지방에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특히 2030한테서 거지방이 유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평균적인 사회 현상을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좀 어렵죠? 저 같은 50대들은 사회 평균적인 거에 못 쫓아가고 있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평균적인 현상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거에 모아요. 이 현상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어디가 유행인지를 외부 정보를 찾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모으는 현상들이 아주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서 전자가전 매장 같은 데 가죠. 4050, 60을 설득시키는 방법하고 2030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달라요. 4050, 60 있죠. 그러면 고객님 요새 이게 유행입니다.
이거 잘 나갑니다 하면 반응합니다. 아 그래요? 2030 특히 20대한테 이거 잘 나갑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이때는 2030한테는 들어봐야 돼요. 고객님 지금 어떤 가격대 또는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식의 컬러 그걸 들어봐야 돼요. 2030을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사정에 맞춰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4050은 평균을 얘기해 주면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라이프스타일 하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